박사모나 등등등 집회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단체 쪽을 네. 화이트리스트처럼 관리를 했다는 보도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경련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도록 해준다거나 지금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돈이 지금 집회에 쓰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좀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이트리스트 검찰이 이번에 수사한다 그랬는데 왜 지난번에 정경련이 그 박사모 혹은 어버이연합에 돈 준 거 네. 그것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결론이 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을 1월에 특검이 소환해서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파악했다고 하고 그 자료가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 이미 제가 MBC 녹취록 폭로했을 때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네. 정경련에서 뭐 강의료를 받는데 뭐 더 많이 주는 방식, 그다음에 뭐 우리 어버이연합 집회 때 뭐 그분들이 뭐 야구르트 주고 뭐 막걸리 주고 뭐 주고. 그게 대화록에 다 나와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후에 총선 끝나고 JTBC가 이제 요 관련 보도를 상세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증언은 계속 나와 있었고 이번에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때 미디어 몽구가 그 돈 건네받는 장면까지 다 추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수사 의지만 있으면 곧 밝힐 수 있는 사안인 그러니까 증언들은 거죠. 많죠. 뭐 목욕하고 오면은 돈 더 준다고 뭐 했다고 네. 하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리고 제 아는 분들,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자기 아는 사람이 얼마 받고 가는 걸 봤대요. 자, 대통령 사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탄핵 되는 당일날 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러면서 그 전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오는 게 맞는데 뭐 삼성동 사저 보일러도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3일을 청와대에 더 있는 거죠. 금토일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 나오면서 좀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환하게 계속 웃으면서 지지자들과 그리고 얼굴도 되게 팽팽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 이게 정말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백남기 농민 사망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시위를 하다가 3명이나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돌아와가지고 막 웃었다고. 이게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옛날부터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고 또 그 표정이 나타나는 그 화남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과거에 자기가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처럼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곧 다시 들어가야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곧 다시 들어가야지 진짜 압권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삼성동에서 사실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뭐 축하의 의미로 진돗개를 이렇게 선물로 암컷 수컷 그래서 그 진돗개들이 이제 뭐 새끼를 낳아가지고 꽤 많이 이제 희망이 새로미 예 이름도 막 국민 공모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강아지들을 이제 청와대 그냥 유기 방치하고 왔는데 그게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직접적인 그냥 그래요? 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니 이거. 이 동물들도 다 생명이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청와대 실세잖아요. 본인이 또 실세라고 말도 했었죠. 우리 실세는 진돗개라고 그런데 버려서 이제 동물보호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고발했나요? 아니 그거 아직 그거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그 자기가 보통 반려동물하고 그렇죠. 정이 진짜 없나 봐요.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가 아닌 거죠.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개 안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보고 좀 저 너무 어설프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진돗개 2마리도 그냥 그 이벤트를 위한 한번 사진 찍기용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보면 평창 땅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그 평창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도 나온 거 보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집기랑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임의로 처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수한 줬다고. 그러니까 이 삼성동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뭐 평창 말씀하셨지만 그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랑이였는데 진돗개로 바꾸라고 그랬다고. 실패했죠. 네. 그런 거 보면 또 개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정유라가 좋아해서 그런가? 그렇죠. 진돗개를 바꾸려고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거죠. 최순실, 정유라 뭐 그쪽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민희 의원 방금 말씀대로 그 집기를 최순실이 마음대로 삼성동 사대 집기를 처분했고 또 특검 발표에 의하면 이 집을 구입할 때도 최순실 일가의 돈으로 구입했다. 그렇죠. 이게 특검 발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언론 보도 보면 그 삼성동 사재를 관리하는 관리인의 월급도 최순실이 줬고 박근혜가 그동안 쭉 구입했던 의상도 최순실이 대납했고 네. 그러면은 특검에서 주장하는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 이거 뭐 최순실이 절대 아니라 그랬지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저는 그냥 맞는다고 지금껏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경제 및 정신 및 생활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딱 하나 판단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다 까먹었는데 특검 초기에 유사 종교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공동체였는지. 아니 저는 사실 차은택이 헌재에 나와서 했던 증언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15년도하고 뭐 이럴 무렵에 최순실이 계속 통일이 될 거라고 하고 다녔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통일될 거다. 좀만 더 압박하면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는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생각을 같이 완전히 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말투도 비슷하잖아요. 말투도 비슷하고. 그 주어수로 안 맞고 그런 거 똑같아요. 예, 이그저 많고. 네. 그런데 이렇게 특검이 주장했던 경제 공동체가 만약에 입증이 되면 최순실이 뇌물 받았으면 그것도 박근혜 걸 수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헌재 판결을 보면 뇌물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뇌물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래 탄핵소추 사유를 저희가 13가지로 냈고 그것을 헌재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네. 5가지 정리하면서 5번째가 바로 그 법률 위반으로 뇌물이었는데 이거를 저희 소추위원들이 그냥 법률 위반으로 따져주지 말고 헌법 위반으로 그냥 따져서 빨리 속도를 내서 결론 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헌법적 관점으로 올라가 버리면 뇌물이냐 강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사익을 추구했는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뺏었든 뇌물로 받았든 사익을 추구했느냐 그 여부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뇌물이냐 강요냐 언급이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형사재판을 갔을 때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이제 다퉈야 되는 문제죠. 이제 공소장 변경 문제가 검찰에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네. 네.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정호성, 최순실, 안종범은 미리 기소가 돼 있습니다. 강요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근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및 이재용을 지금 아마 뇌물로 하려고 할 거고 이미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로 돼 있기 때문에 뇌물로 지금 구속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강요로 기소된 부분까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뇌물로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에 대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13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기존에 했던 거하고 특검에서 다시 다뤘던 거. 검찰이 기존에 했던 게 8개, 특검이 5개 추가해서 보냄으로써 총 13개가 된 거죠. 13개 혐의가 되면은 아까 공소장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 부분 13개 부분에서 다 이제 물어보고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제 권한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어쨌든 그 국가 공무원 체계를 위반하고 구체적으로 노태강 국장, 진재숙 과장, 예, 그 사람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일부를 지금 우병우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게 형법상으로 따지면 형은 받지 않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또 헌재가 판단했을 때 기본 자료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이후에 그 특검이 약 90일, 얼마죠? 90일. 90일인가요? 예, 90일. 그 기간 동안 수사를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쟁점이 됐어요. 네. 특검 수사 자료를 증거로 쓰냐 안 쓰냐 그래갖고 약간 쟁점이 됐다. 네. 안 쓰기로 했었죠. 네, 그때 네. 왜냐하면 특검이 안 넘겨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기소한 네. 뒤에야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자료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만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다 사실관계는 인정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소추사에서 빠졌는데 네. 특검의 수사 결과가 결합이 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궁금한 거. 장시호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장시호는 특검 수사에 정말 적극 협조했고 장시호의 증언이 없었으면은 지금 국정농단이 안 밝혀졌을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집행유예? 라는 이야기가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장시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고려는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고려될지는 지금 뭐 속단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2의 태블릿 PC. 네. 그리고 대포폰 외운 거 번호. 네, 대포폰 번호를 외웠죠. 근데 얼마나 많이 하면 외우겠냐고. 요새는 번호를 잘 못 외운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축 번호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름 치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엄청 자주 전화를 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앱이 출시됐습니다. 설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도당, 각급위원회의 소식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경선, 대선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재미있는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글과 앱스토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검색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박 대통령 사저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올림머리를 전담으로 하는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 정송주 자매. 네. 이틀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여성이시니까. 그 여성분들은 왜 화장이나 이런 거 안 하면 절대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있어도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화장하는 것 자체로 하루 일과가 시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 그렇죠. 또 손님 오면 무조건 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일단은 외출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미용사 전속 미용사를 불러서 했다는 것은 여기 손님 맞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손님도 지금 선택적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조원진 의원조차도 손님으로 안 받아들여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미용사들이 단지 머리만 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동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자매가 단순 머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약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변기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어디 가면 또는 어디 뭐 호텔이든 가면 고정적으로 막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편집적인 그래서 자신의 일가를 아주 똑같이 계속 맞춘다거나 그렇게 해야만 뭔가 견딜 수 있는 성격 아닐까? 그래서 탄핵이 됐건 사조로 옮겼건 계속해서 그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미용 또는 뭐 머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스타일 아닐까? 이런 그 말도 생각을 일리가 있고요.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뭐 그리고 특별한 일정이 없더라도.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런데 4월 16일 날 오전에는 그 미용사가 안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요일 날은 일정을 계속 안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뭔가 좀 다른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특검에서도 그 미용사 자매는 소환해서 수사를 했죠. 참고인으로 아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이 사람들한테 알아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발표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박사모나 등등등 집회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단체 쪽을 화이트리스트처럼 관리를 했다는 보도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련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도록 해준다거나 지금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돈이 지금 집회에 쓰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좀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이트리스트 검찰이 이번에 수사한다 그랬는데 왜 지난번에 정경련이 그 박사모 혹은 어버이연합에 돈 준 거 그것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결론이 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을 1월에 특검이 소환해서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파악했다고 하고 그 자료가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 이미 제가 MBC 녹취록 폭로했을 때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네. 정경련에서 뭐 강의료를 받는데 뭐 더 많이 주는 방식, 그다음에 뭐 우리 어버이연합 집회 때 뭐 그분들이 뭐 야구르트 주고 뭐 막걸리 주고 뭐 주고 그게 대화록에 다 나와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후에 총선 끝나고 JTBC가 이제 요 관련 보도를 상세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언은 계속 나와 있었고 이번에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때 미디어 몽고가 그 돈 건네받는 장면까지 다 추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수사 의지만 있으면 곧 밝힐 수 있는 사안. 그러니까 증언들은 많죠. 뭐 목욕하고 오면은 돈 더 준다고 뭐 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리고 제 아는 분들,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자기 아는 사람이 얼마 받고 가는 걸 봤대요. 자, 대통령 사저 이야기를 이 동물들도 다 생명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청와대 실세잖아요. 본인이 또 실세라고 말도 했었죠. 우리 실세는 진돗개라고 그런데 버려서 이제 동물보호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고발했나요? 아니 그거 아직 그거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그 자기가 보통 반려동물하고 정이 진짜 없나 봐요.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가 아닌 거죠.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개 안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보고 좀 저 너무 어설프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진돗개 2마리도 그냥 그 이벤트를 위한 한번 사진 찍기용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보면 평창 땅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그 평창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집을 지으려고 했다.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옛날부터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고 또 그 표정이 나타나는 그 화남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과거에 자기가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처럼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곧 다시 들어가야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곧 다시 들어가야지 진짜 압권인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삼성동에서 사실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뭐 축하의 의미로 진돗개를 이렇게 선물로 암컷 수컷 그래서 그 진돗개들이 이제 뭐 새끼를 낳아가지고 꽤 많이 이제 희망이 새로미 이름도 막 국민 공모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들을 이제 청와대에 그냥 유기 방치하고 왔는데 그게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직접적인 그냥 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니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탄핵되는 당일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러면서 그 전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승복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오는 게 맞는데 뭐 삼성동 사저 보일러도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3일을 청와대에 더 있는 거죠. 금토일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 나오면서 좀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환하게 계속 웃으면서 지지자들과 그리고 얼굴도 되게 팽팽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 이게 정말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백남기 농민 사망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시위를 하다가 3명이나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돌아와가지고 막 웃었다고. 이게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인가?